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2월 17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구속의 기로에 서 있죠. 그런데 방탄국회 때문에 구속을 면하던 아니면은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구속되던 일단 무조건 기소는 됩니다. 기소가 되면은 재판을 받게 될 텐데 과연 이재명은 몇 년형을 받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지만 지금 기소된 사건, 지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사건,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리고 대장동 유래 신도시 이것과 관련해서 몇 년형을 받을까? 자, 검찰은 이 수사를 쭉 해온 검찰은 11년 최소 11년 형을 때려야 된다. 이렇게 구속영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최소 11년.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 170쪽에 달하는데 이 구속영장 청구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뭐 일반에 완전히 공개된 것은 아니고 각 언론사가 거의 다 입수를 했고 저도 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를 해 있는데 언론사별로 지금 다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오늘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은 피의자 이재명이 정진상 등 측근 그룹과 성남시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공적 조직을 동원해서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범죄 혐의인데 10여 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할 범죄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검찰은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성남시에 위임된 자치 권한을 이재명 그 대표가 주민들의 공공복리가 아닌 피의자 그러니까 이재명 본인과 측근들 사적 편의를 제공하는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했다.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정농단, 성남시 시정을 농단했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야기됐던 국정농단, 민주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빗대서 검찰이 시정농단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것을 지역 토착 비리라고 했죠. 성남시 안에서 이루어진 지역 토착 비리. 자, 그 지역 토착 비리가 저질러지는 와중에 이재명은 성남의 시장으로서 시정 농단을 했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또 이재명 대표 지금 인허가권을 이용을 해서 악용을 해서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막 몰아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허가 장사, 흥정의 대상, 이 인허가권이 흥정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피의자 이재명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범행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공한수 또는 주민들을 위한 시민구단 운영, 성남FC 같은 거죠. 이런 외관을 형성해 주민들을 기망했다. 범행이 정당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성남FC에 후원금을 몰아주고 후원금을 주도록 해서 업체들에게 주도록 해서 그것을 그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후원금을 낸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득을 본인이 취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남 시민들을 기망했다. 사기쳤다 이야기죠. 시민들에게 사기쳤다. 그래서 내로남불, 아시타비,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아시타비의 전형이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단형은 징역 11년형을 훨씬 상회해 선고될 것임이 명백한 바 그로 인해 피의자가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 자, 도망갈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구속을 해야 된다 이야기죠. 처단형이란 것은 이 법정형이 있죠.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몇 년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법정형이고 그 법정형에 가중을 하거나 아니면 감형을 해서 산정하는 형량이 처단형입니다. 그리고 처단형을
근거로 해서 판사가 선고형을 내리죠.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처단형은 징역 11년형을 훨씬 상회해 선고될 것임이 명백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 영장 내용도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재명은 제1야당의 대표로 우리나라 최고 정치 권력자 중 한 명이다.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실체를 조직적으로 은폐해왔고 지금까지 은폐를 해왔고 향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못하게 하거나 불리한 진술 번복을 종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렇게 구속 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이재명 캠프의 자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최근에 특별 면회를 통해서 정진상, 김용, 이하영 이렇게 특별 면회 투어를 다녔죠. 구치소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 정성호가 정진상을 만나서 구치소에서 만나서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하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발언을 적시를 하면서 증거인멸 시도를 구체화했는데 그동안 이 정성호가 김용 전진상을 만나서 특별면회에서 했다는 이야기 이것은 접견록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교도관이 적은 접견록 이 부분이 조각조각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됐냐 하면은 정성호 의원이 작년 12월에 김용을 만났고 12월 그리고 1월에는 정진상을 만났는데 그때 나눈 대화가 이겁니다.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임을 좀 분담하게 하고 정진상,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지 생각해 보세요. 알리바이라는 것은 부재중 증명인데 이것을 본인이 했던 행동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기억해 보세요가 아니고 만들어 보세요. 이것은 허위 알리바이를 조작해서 검찰에게 이야기하라는 코치입니다. 코치. 정성호 의원도 변호사죠. 자,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이 진술을 하지 말고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 진술 그러니까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라고 하죠. 증거를 대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증거를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재명이 계속 살아남아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당신들은 그 공로로 그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 된다.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물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 우겨라는 이야기입니다. 증거를 대라. 이렇게 우겨라.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있었죠. 검찰 쪽에서는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뭐 돈을 줄 때, 정진상 김용에게 돈을 줄 때, 그 업자들에게 받아서, 일식집에서 업자들에게 받아서 옆방에 있는 정진상이나 김용에게 돈을 건네고 왔다더라. 아니면은 김용이 아파트에 가서 돈을 줬다더라. 이런 게 있죠. 그것을, 알리바이를, 거기에 검찰이 그런 그 정황을 제시를 하면은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깨라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나 그 일식집에 가지 않았다. 그때 내 아파트에 없었다. 이렇게 알리바이를 다른 걸 만들어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정을 하라는 거고 증거인멸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검찰의 구속영장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민주당 의원들도 다 볼 텐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특히 비명계 의원들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을 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자 일단 이재명의 운명은 지금 국회로 넘어가는 상황이죠. 민주당의 이탈표가 얼마나 될지에 따라서 이재명이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는데 특히 이 당내 민주당 안에 상당수 친문이 있죠. 친문재인.
자, 지금 뭐 친명, 친이재명이라고 하던 사람들도 원래는 다 친문입니다. 가령 뭐 김의겸, 뭐 김남국 이런 사람들 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이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구속 기로에 선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자, 의미심장한 사진을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올렸습니다. 어떤 사진이냐? 올해 첫 농사다 이렇게 하면서 텃밭에 감자 심는 모습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페이스북에 이 사진과 함께 올겨울 끝자락에서 만난 천성산 상고대와 올해 첫 농사 감자 심기 이렇게 쓰면서 4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 속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텃밭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감자를 심는 모습, 그리고 감자 이렇게 적힌 나무 팻말을 감자밭에 세우는 모습, 이런 모습을 올렸고, 또 지팡이를 짚고 산행을 하는 모습도 공개를 했습니다. 상당히 편안한 일상이죠. 자, 이재명이 이 전날,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오늘 11시 반에 민주당 의원들, 보좌진들, 1,500명이 국회에 모여서 농성을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의도적이겠죠. 의도적으로 SNS에 아주 평안한 모습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뭐냐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난국 타결을 외치는데 저러고 싶을까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발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전체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장애투쟁까지 하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 문재인이 일상생활 아주 편안한 일상생활, 이것이 대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민주당은 특검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결국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만사태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과거의 정적이었던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였죠. 그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과거 정적이었던 이재명 구속되든 말든 상관없다. 아니면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본인은 이재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 메시지를 민주당 친문의원에게 던지는 것 아닌가. 구속시키라. 그런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승무권의 혼술이었습니다.